오늘 판다 사왔거든요. 판다? 제가 오늘 뭐 사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은데 많이 많이 좋은데? 오렌지 치킨, 밥, 콩파오 치킨. 항상 고정 옷 갈아입고,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릴 게 좀 많아요. 조명을 그래서 이 화면도 켜놨어요. 제가 흰 화면 켜놓고 이 조명도 킬까 했거든요. 이거 어떤가? 이게 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과하다 이건. 그쵸? 이렇게 갈게요. 왜 이렇게 깜깜한 것 같지? 오늘 콜라 말고 탄산수 가져왔어요. 별로 배 안 고픈데. 지금 늦었어요. 시간이 9시야 9시. 그리고 핸드폰 바꿔가지고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또 자랑할 게 또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애플 워치를 또 샀잖아요. 워치 처음이에요. 저 왼손잡이여가지고 몇 시냐면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결제할 때도 띡! 옛날에 막 카드를 막 꺼내가지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띡! 아직 쓴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매일매일 차고 다닌답니다. 이것도 갈색, 남색이에요. 남색. 이거 스트라이프라고 그러나? 이게 띠. 얘도 이건 검은색. 고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했고, 핸드폰 바꾼 거에 대한 뭐 특이사항이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 바꾼 거에 대한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핸드폰을 바꾸게 된 경위는 뭐 별로 없었어요. 핸드폰은 그냥 바꿔야 되겠다. 맨 처음 엄청 갈등했던 거 아시죠? 바꿀까 말까 이러다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꾸러 갔어요. 딱 들고 왔어. 근데 이게 전화를 할 때 스피커폰을 하잖아요? 그럼 좀 음질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나는 게. 그 애플스토어가 지니어스 5 하니까는 핸드폰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바꿨어. 똑같은 거야. 뭐야? 이러니까 또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나마 집 앞에 애플스토어에 있어가지고 다행이었지. 왔다 갔다 한 3번 했던 것 같아. 3번 바꿨나 핸드폰을? 결국에 그 핸드폰이 이거거든요? 아직도 좀 나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저게 16 프로예요. 혹시 16 프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를 누구한테 해서 스피커폰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그 스피커 음량이 최대로 돼 있을 때 좀 찌직찌직 너무 소리를 크게 했을 때 나는 잡음 있잖아요. 그게 나요. 테네스 쓸 때 안 났거든요.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안 올린 지 2달 정도 됐더라고요. 2달밖에 안 돼서 한 6개월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안 가요 요즘. 오늘 그냥 카메라를 켜고 싶더라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킨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켜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켜서 영상을 올려보자. 한국은 또 연휴더라고요. 오늘 최장 연휴 9일 막 이래가지고 인천공항 사람 엄청 많다고. 저도 작년 겨울에 한국 갔다가 1월 15일 날 들어왔거든요. 시애틀로 장기 휴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삿포로를 갔다 왔어요. 삿포로를 작년 여름에 계획을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도 공항에 사람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4시간 반 정도 일찍 나간 것 같아요. 공항에. 그때가 10시 비행기였는데 공항에 도착한 게 한 6시 15분? 아이고 꺼졌어. 이게 없는 게 낫나? 없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없애야겠다. 그래서 가족끼리 라운지에 가서 밥 먹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1시간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비행기 탔는데 이번에 비즈니스석 타고 갔거든요. 비즈니스석 타면은 사무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한 명 하면 뭐 오늘 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가? 이게? 그 사무장님이 구독자인 거예요. 내 채널의 구독자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녕하십니까 하시더니 구독자입니다 이러는 거 같아요. 정말요? 제 옆에 동생이 앉아있는데 동생이 더 놀랐어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약간 아직도 내 채널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 고맙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만나면은 얼어버리는?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도 안 했던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갑니다. 뭐 그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엄마 아빠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냥 네. 그러고 나서 삿포로에 도착해가지고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춥긴 했는데 엄청 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삿포로의 전체적인 평은 너무 힘들었다, 약간 이런 생각뿐. 왜냐면 거기는 너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예약도 다 해야 되고, 식당 같은 거, 그리고 뭐 버스 투어도 예약해야 되고, 심지어 기차 티켓도 다 예약해서 갔거든요.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MBTI가 J인데
제이인 저도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고 예약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예약을 다 해버리면 시간에 묶여지잖아요. 시간 정해져잖아요. 시간이 다 버스 투어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기차표도 예약을 해놨으니까 출발 뭐 돌아오는 거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당도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약간 패키지 여행을 간 느낌 같이 드는 거예요. 빡쳤어요. 근데 사진 같은 거 다시 찍은 거 보면은 다시 가고 싶다 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처음 간 거거든요, 삿포로를.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유난 떨면서 예약을 막 하고 막 난리 쳤던 것 같아요, 6개월 전부터. 삿포로에서 찍은 사진은 제 인스타에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가서 몇 개 안 되지만은 봐보세요. 아주 좋았어요. 겨울 삿포로 추천. 좀 비싸긴 해요. 근데 한 번쯤 가볼만 해요, 진짜로. 삿포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바디로션을 꼭 챙기세요. 미국도 난방 시스템이 그 공기를 데우는 히터잖아요. 삿포로도 똑같아요. 근데 삿포로가 여기 미국보다 더 건조했어요. 그래서 막 가려워요, 피부가. 건조해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아빠도 막 벅벅 굴다가 여기 뻘개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디로션을 사서 바르니까 좀 괜찮아지긴 했어요. 바디로션은 꼭 가져가세요. 정말 건조해요. 그리고 무슨 물건 같은 걸 산다, 특히 면세품 살 때 산 거 꼭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삿포로역을 이제 내려가면은 지하도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지하도로를 걸어가다 보면은 드럭스토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갔는데 칫솔을 그때 샀어요, 엄마가. 동생은 그 눈 안대 이거를 샀어요. 칫솔은 누구 선물해 주려고 많이 산 상태였어요. 한 10개 넘게 샀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은 면세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사야 되는데, 칫솔 10몇 개 가지고는 그 금액이 안 넘어서 동생은 그 안대를 샀어야 됐어서 그냥 안대도 샀어요. 안대가 그때 한 박스에 1000엔, 1200엔이었나? 1100엔, 아무튼 그 정도 됐고, 칫솔이 한 개당 300엔대? 350엔대? 근데 그 결제하시는 분이 안대 가격으로 칫솔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 12개 가격이 거의 막 12만원 막 이렇게 찍힌 거예요, 영수증에. 근데 그게 12,000엔으로 찍혀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나왔겠거니 하고 그냥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거를 보니까는 잘못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하니까는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어도 안 되고 일본어 안 되고. 그래서 그 구글 번역에다가 쳐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환불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환불을 하고 다시 결제하겠다. 그래서 환불 해드릴게요 해서 돈을 딱 줬는데, 그 돈을 제가 세어보기도 전에 그럼 이 돈으로 다시 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잠깐만, 모든 상황 잠깐 스톱. 그 돈을 나에게 주고 내가 먼저 세보겠다. 그 세봤는데 그 환불 금액도 얼마를 빼고 준 거예요. 악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완전 대환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환불하고 안 사겠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온 상태였어요. 이미 그분이랑 많이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차분히 일단 요 정도 금액을 환불을 해주시고 다시 결제해달라고 해서 결제를 완벽하게 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찝찝했어요, 나오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일본 여행을 하면서 면세품으로 이렇게 잘못 계산해서 돈을 더 낸 적이 많았겠구나. 면세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서도. 우리 대부분 긁으면 영수증 같은 거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엔화 그 그 숫자가 적어서 12,000엔 이렇게 나오면 별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숫자가 12,000이 적혀있으니까 12,000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만원이 넘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영수증을 구글 번역으로 이제 사진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항목별로. 그게 잘못 찍혀있는 것도 본 거야, 제가. 봐서 다행이지. 그 다음부터 뭐 사면은 꼭 이렇게 봐요. 그리고 면세품을 살 때나 돈을 지불해야 될 상황일 때는 대충 얼마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페이를 해야지, 다 담고 그냥 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칫솔 넣고 안대 넣고 몰라,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 어차피 눈앞에서 찍는 거니까. 눈앞에서 찍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삿포로는 다 좋았어요. 버스 투어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고, 개인적으로 오타루랑 BA가 좋았어요. 외곽 느낌 있잖아요. 눈이 막 오고 사람 많이 왔고 소도시 느낌? 그런 데를 되게 좋아했고, 저도 좋았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삿포로를 갔다 오니까 미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눈썹 문신 제거였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눈썹 문신은 옛날에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한 10년 넘었어요.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반영구가 아니라 거의 영구.
그래서 스타일도 이상하고 이 눈 앞머리까지 막 억지로 채우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땡땡땡땡땡땡 자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한국에 길게 가니까는 빼기로 했거든요. 근데 삿포로 가기 전에 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무서워서 삿포로 갔다 와서 눈썹 문신 제거 레이저를 받았는데 확실히 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금방 한 1회만 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쪽 끝에 부분이 안 빠진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레이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레이저 받기 전에 앞에랑 뭐 이런데 제가 좀 고민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빼달라 이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긴 다 빠졌는데 이런 데는 거의 터치가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남고 여기는 없어지고 막 얼룩덜룩한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는데 안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안 그리고 다니면은 눈썹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다니는데 눈썹 문신이 오래됐어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빈 구역을 그리는 거는 쉬운데 눈썹 문신으로 어느 정도 지워지고 빈 구역을 이렇게 막 그려 넣다 보니까는 너무 그린 게 티가 나는 거 뭔지 아시죠? 저는 제가 눈썹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어요. 다 문신빨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룩덜룩된 게 좀 고민이긴 해요, 지금 상태로는. 저의 목표는 이거를 싹 걷어내고 다시 눈썹 문신을 하고 싶어요. 반영구로 이렇게 좀 있다가 빠지는 걸로. 그러면 모양도 바꾸기가 좀 쉽고 요새는 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었을 당시만 해도 거의 반영구긴 반영구인데 영구였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가 4월달에 한국을 아빠 생신이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지우고 12월에 또 한국을 간단 말이에요. 겨울에 이번처럼 길게 그때 눈썹 문신을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가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했지? 골프도 배웠어요. 골프 배웠는데 정말 단기 속성으로 스파르타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여기 골프장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레슨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라고요. 막 처음에 골프 모르면 막 팔로 치는 거 알죠? 팔로 치지 말고 골반으로 쳐야 된다. 그래서 골반을 돌려 이러는데 골반을 돌려본 적이 있어야 돌리지. 이게 말처럼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힘으로 치고 막 누구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빡 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치면 안 된다 그래요. 좀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잘못됐어요 교정내 해주면서 연습을 해야지 저 혼자 그거를 배운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면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근처에 골프 무슨 스크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습. 거기 가서 견적을 좀 받아보려고요. 얼만지 1회 강습장. 그게 저의 향후 몇 주간의 목표고 그 외에는 한국에서 재밌게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삿포로가 너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그게 추억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짧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간은 시차 적응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 주는 삿포로 여행 가고 그 다음 주 하나만 하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주에는 골프 배우고 가족이랑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미국에 가져오고 준비하고 비비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왔어요. 너무 많아 양이 못 먹었거든요. 비비고를 제가 좀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뭐 매일 많이 먹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 사와요. 비비고 중에 그거 정말 맛있어요. 감자탕. 그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많이 사왔어요, 이번에. 집 근처에 있는 H마트에는 감자탕을 안 팔아요. 그래서 최대한 H마트에 가서 그 재고를 좀 파악을 해요. 재고를 파악한다는 말이 맞나? 그 다음에 H마트에 없는 거 위주로 한국에서 좀 사오는 편이에요, 주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게 한국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쟁여와야 또 그걸로 먹고 살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짐이 조금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키로수가.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짐 2개를 꽉꽉 채워가지고 붙여서 왔죠. 그리고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시애틀 올 때도 하도 사람들이 공항에 많다, 뭐 공항을 4시간 전에 가야 된다, 5시간 전에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시애틀 가는 비행기가 오후 4시쯤에 출발하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1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1시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야, 뭐 인터넷에는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사람도 없고 뭐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2터미널에 있는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거기서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을 먹을까 하고 막 둘러보는데 줄이 정말 갑자기 늘더만요.
쫙 줄을 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안 빵 먹을 때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다행히 반대편에 스마트 패스 줄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안에 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검사 받으려고 대기하는 줄이. 밖에선 그 줄이 안 보이잖아요. 와, 거기서 한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밖에 줄도 없는데 그 정도면은 밖에 줄 많을 때는 막 2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또 면세를 제가 샀어요. 과자 같은 거 그런 거 픽업하고 라운지 쿠폰이 있어가지고 대한항공 라운지에 들어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비행기 탈 때 항상 좀 늦게 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가방 하나만 있고 위에 올릴 짐이 없는데 굳이 뭐 일찍 타봤자 거기 앉아서 뭐해.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타는 편인데 이번에는 약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컸어요 가방이.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일찍 탔어요. 일찍 탔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시애틀로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를 타면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그거 뭔지 아시나요? 답답해 이건 아닌데 그냥 약간 그게 있어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그게 이륙하기 전까지 지속돼요. 이륙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체념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만약에 뭐 수요일날 탄다 이러면 그 전주부터 귀찮다 너무 가기 싫다 이런 게 세요. 공항에 가서 티켓팅하고 짐 붙이고 들어가서 막 검사하고 시간 때웠다가 비행기 탔다가 기다렸다 활주로 갔다가 이 과정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게 좀 요즘에 많이 심해져가지고 심지어 삿포로 갈 때도 그렇고 비행기 한정 ADHD.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멀뚱멀뚱 서 있고 이건 아닌데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앞에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몸을 푼다던가 이러면서 좀 서 있기는 하는데 단거리 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니까 짧으니까. 근데 비행기에서는 좀 그게 힘들더라고요. 앉아있는 거 자체가 좀. 특히 장거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비행기 중간에 셀프 스낵바라는 게 있어요. 중간 아니면 끝에. 저는 어떨 때는 끝에도 있었고 어떨 때는 중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있어서 끝에 있었던 거는 좀 큰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 셀프 스낵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저 말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장거리 때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스트레칭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번에 갈 때는 셀프 스낵바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양 옆에 비상구 쪽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제가 그냥 서 있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계속 음료를 먹고 있는데 이게 물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서 계셨던 남자 승무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스몰 토크를 했죠. 정말 뻔한 얘기 있잖아요. 뭐 식사는 하셨냐, 이번에 가면은 얼마나 계시냐, 이 일은 힘들지 않으시냐 이러면서 그분도 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좀 했어요. 되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고 나서 제가 비행기 탈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 승무원 분이랑 어떤 여자 승무원 분이랑 제가 앉은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지나다닐 때마다 향수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향기지 이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남자 승무원분이 싹 지나갈 때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뿌린 거구나, 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스몰톡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향수 뭐 쓰시냐고. 그러니까 크리드의 어벤투스 향수를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향수의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향수 하면은 주로 세포라에서 쓰거나 아니면 제가 가장 고가로 지불했던 향수가 그거 있잖아요, 조말론. 조말론 향수가 가장 고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준 그 크리드의 어벤투스는 50ml짜리가 30-40만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ml짜리가 막 5-60만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향수가 그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역시 비싼 거여서 향기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따로 와가지고 뭐 대한항공 면세 책자를 찾아봐 주시면서 거기에도 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한항공 책자에 50ml가 280불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싼 거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는 여기 미국 현지에서는 조금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거보다. 그래서 4월 달에 한국 갈 때 기내에서 픽업하는 걸로 이제 살라고 마음은 지금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먹을 거를 계속 막 배 터지는 줄 알았어. 중간에 간식 나오는데 막 핫도그 이런 거 나오고 2개씩 챙겨주시고 음료도 계속 갖다 주시고 과자도 계속 갖다 주시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계속 먹은 거야, 그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15일 K041편에 탑승하신 승무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불러. 몇 시야? 벌써 10시야. 지금 몇 시냐면요 9시 40분이에요 9시 40분. 아무튼 오늘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설날 연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연휴가 없어요. 원래 1월달에 마틴 루터킹 데이도 쉬고 4월달에 뭐 부활절 이럴 때 쉬거든요. 근데 5월달 메모리얼 데이 5월 말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5월 메모리얼, 7월 독립기념일, 9월 노동절 다 하루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땡스기빙 이틀. 그 중간에 4월 달에 한국을 제가 가고요. 4월 초에. 그리고 6월 달에 아빠가 오십니다. 혼자. 7월 달까지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을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휴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7월에 아빠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9월은 오바고 10월 정도에 한국을 한번 가고 싶어요. 10월 그 추석 연휴 때. 몰라요. 근데 길게 한국을 갔다 오고 나면은 이번처럼 휴가가 바닥이 납니다. 아파서도 안 돼요. 휴가가 없어서 거의 소처럼 일해야 됩니다. 회사에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 논 거에 대가는 치러야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삿포로 공항에서 산 피카츄 인형이에요. 여기 CTS라고 적혀있죠. 삿포로 공항 코드. 삿포로 공항에 포켓몬 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한정이라는 거를 제가 글을 보고 삿포로에서만 살 수 있대요. 이거 아니진 않겠지? 딴 데서도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오사카 이런 데서도? 아닐 거야. CTS가 적혀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너무 만족. 이거 한 3만원 비싸요. 3만원이었어요. 너무 이런 거 저는 꼭 사오거든요. 또 있어요. 이런 거 좀 덕후 같긴 한데 이거는 포켓몬스터에 산 거고, 이거는 오사카에 가서 닌텐도 스토어에서 산 거거든요. 작년 4월에 그 젤다 게임에 나오는 그거예요. 얘 이름이 뭐였지?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젤다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이게 제일 예뻤어요. 이게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도 뒷모습 보여요. 이렇게. 근데 꼬리는 안 떨어져요. 이게 붙어있어. 그 옷을 안에 이렇게 네일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기 네의 이거를 좀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올려서 넥타이가 이렇게 보여야 돼. 진짜 너무 덕후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거를 갈 때마다 좀 하나씩 사와요. 왜 사오냐면 약간 스타벅스 컵 같은 거를 예전에는 샀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짐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어디 짐 쌀 때 그냥 뿌겨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사와요. 변명 아니고요. 그랬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으면은 다시 카메라를 켜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